4번 문제인데 암기 프린터 16번에 있습니다. 해부, 결의, 소양 없이 절대적 취소. 답 2번입니다. 이게 신설됐습니다. 개공, 소공을 합한 숫자의 5배수를 초과해서 보존을 고용하면 반드시 등록 취소가 신설됐습니다. 암기사항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암기 프린터 16번에 있습니다. 이거는 뭐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다. 나머지는 직접거래 이런 거 전부 다 임의적 취소가 되겠네요. 뜻다방. 자, 그 다음에 자격정지 기준, 자격정지 기준 옳은 것은 했는데, 자, 암기 프린터 19번에 있습니다. 19번에 보면 이중거민 확인서 7개가 있는데 거기에 3번까지가 6개월입니다. 3번까지가 6개월. 이중거민 확인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공구부터 순서대로 앞에가 6개월, 3개월입니다. 자, 그래서 이중소속 6개월 맞고요.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는 경우 3개월이고요. 보수 초과해서 받는 거 금지행위니까 6개월 맞고요. 계약서 거짓 기재한 경우 이중계약서입니다. 6개월이죠. 이거는 3개월이 아니고 6개월. 쌍방대리 6개월이죠. 금지행위죠. 암기 프린터 19번에 있는 거 순서대로 7개가 있는데 1번부터 3번까지가 6개월이고 4, 5, 6, 7이 3개월이라고요. 개별 기준이.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암기 프린터 19번에 순서대로 앞에 3개는 6개월. 근데 이게 지금 보수 초과해서 받는 게 금지행위라는 걸 또 알아야 풀 수 있죠. 금지행위가 또 매무수거, 관직상투, 시공시 10개 중에서 9개나 해당돼요. 마지막에 있는 거는 누구든지니까 행정처분 대상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계약서 거짓으로 기재하는 게 이게 이중계약서라는 걸 알아야 되겠죠. 둘 이상의 계약서, 서로 다른 계약서 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옳은 것 1개, 2개.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 이게 해마다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면. 그래서 저는 암기 프린트의 순서대로 7개가 암기 프린트 19번에 있잖아요. 앞에 3개 6개월, 뒤에 4개가 3개월이라고 순서대로. 암기 프린트 20번에 있는 거 업무정지도 마찬가지로 거기 15개가 있는데 앞에 결정 공일임 앞에 1번부터 5번까지가 6개월이고요. 그 다음에 1번부터 암기 프린트 20번에 보면 결정 공일임 5번까지가 6개월이고요. 6번부터 14번까지가 3개월이고 15번 기타 등등이 1개월입니다. 개별 기준이. 왜? 그냥 규칙을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거는 규칙이니까 그냥 암기해야 돼요. 근데 이게 해마다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모의고사에 보시면 가끔 이런 거 나오죠. 모의고사가 다 실제 시험을 기준으로 나오는 거니까 해마다 나오진 않아요. 한 2, 3년에 한 번 나오니까요. 이런 기출 문제가. 그럼 꼭 암기해야 되냐 자꾸 묻던데 그래. 꼭 암기해야 되냐 이 말은 암기하기 싫어서 묻는 거니까 그냥 제가 그러면 안 해도 됩니다. 그냥 하기 싫어서 자꾸 묻는 건데 안 하려고. 아니 어차피 하면서 묵은 거부터 순서대로 돼 있다고. 위에서부터 20번도 마찬가지고 19번도 마찬가지고 위에 게 6개월 밑에 게 3개월 이런 식으로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어차피 암기는 해야 되거든요. 이게 개별 기준까지는 암기를 안 하더라도 이게 업무정지 사유다 자격정지 사유다 이거는 암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앞에 있는 거 순서대로 무거운 거부터 적어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휴폐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2번 암기 프린터 51번 암기 프린터 51번에 27번, 28번, 29번, 30번에 있습니다. 27, 28 휴폐업은 등록증을 반납하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방문신고밖에 안 됩니다. 29, 30은 재개신고, 변경신고는 이미 반납했기 때문에 또 반납하러 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방문신고도 가능하고 전자문서도 가능합니다. 변경신고할 때 등록증을 첨부해야 된다 했는데 이미 휴업할 때 반납했잖아요.
휴업할 때 반납해놓고 기간을 더 연장하거나 이런 거잖아요. 그럼 첨부할 수가 없어요. 이미 반납해놨으니까. 그래서 2번이 틀렸다고요. 3월 초과하는 경우만 신고하니까 3개월 이하는 신고 안 해도 되죠. 딱 3개월만 휴업하더라도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시험 공부를 하는데 좀 생각을 해보면 논리적으로는 좀 안 맞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국토부 장관한테 2개월 하려고 맘먹었으니까 신고할 필요 없죠. 근데 중간에 마음이 바뀌어서 또 2개월 더 휴업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지금이라도 2개월 더 연장하려면 할까요? 처음부터 4개월 하려고 맘먹었으면 해야 되는데 중간에 변심한 경우, 마음이 바뀐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으니까 네 맘대로 하세요 이러더라고요. 현실적으로 휴업 신고 안 했다고 처벌받은 사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민원을 안 넣는다고요. 경쟁업소에서 문 닫아주면 좋아하지 문 닫았다고 신고하는 거 없다고요. 지금 신고도 안 하고 지금 휴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고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처벌받은 사례가 없으니까 이론적으로만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시험 공부.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휴업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11만 명 개업공개사 중에서. 왜? 휴업을 해도 사무소는 있어야 돼요. 보정 설정도 해야 돼요. 휴업을 해도. 월세는 계속 나간다고요. 그리고 문 닫아 놓으면 권리금 다 까먹는 거죠. 한 6개월 문 닫아 놓으면 손님 이제 안 오잖아요. 처음에 왔다가 문 닫혀 있으면 가게 같은 것도 그다음부터는 아예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휴업을 할 일이 생기면 어떻게든지 권리금 받고 넘기고 다른 사람한테 권리금을 정 못 받으면 그냥 권리금 없이라도 넘기고 빼는 게 낫다고요. 월세라도 그리 안 내잖아요. 휴업해 놓으면 월세 계속 내야 되는데 6개월 휴업하면. 그래서 물론 현실적으로는 휴업하는 사람은 없지만 시험에는 출제됩니다. 2번이 정답입니다. 암기 프린트 51번에 27, 28, 29, 30 4개 정리되어 있습니다. 6개월 초과할 수 있는 거 징집으로 인한 입영, 치약, 질병으로 인한 요양, 임신, 출산 6개월 초과할 수 있죠. 임신, 출산도 6개월 초과할 수 있습니다. 그냥 임신, 출산이라고만 돼 있어요. 임신하고 몇 개월 이런 건 없어요. 농지법에서는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만 농지 위탁 경영 가능한데 6개월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그런 규정이 없어요. 7개월 이런 것도 규정 없어요. 제 딸 보니까 애 놓으니까 1년 6개월 휴직 하더라고요. 1년 6개월 되니까 이제 거의 애 뭐 긋고 이러니까 이제 복직해도 되긴 하더라고요. 요즘은 그 휴직해도 눈치 주고 이런 거 못 하나 보더라고. 근데 개인 회사는 뭐 한 10명 직원 되는데 한 명 휴직하고 이러면 좀 눈치 보이겠죠. 사장님이 뒤에 앉아 있으면. 그 사장님이 없는 회사에 다니는 게 좋아요. 오너가 없는 회사 다니는 게. 뭐 은행 이런 데는 은행장도 자기가 오너는 아니잖아요. 월급쟁이니까. 오너가 있는데 다니는 거는 피곤해요. 17번입니다. 틀린 것입니다. 틀린 거. 자, 등록할 인장은 7mm 이상 30mm 이내입니다. 암기 프린터 39번. 암기 프린터 39번에 동그라미 13번에 있습니다. 39번에 13번.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번. 자, 그 다음에 분사무소는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 등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소속공개사는 고용신고하면서 같이 할 수도 있고, 개업공개사는 등록 신청하면서 같이 할 수도 있고, 별도의 인장 등록 신고서에 의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등록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변경 등록해야 됩니다. 39번에 2번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터 39번에 2번에 보면 7일입니다. 7일. 이런 숫자들은 암기해야 됩니다. 기출문제에 또 어떻게 출제됐냐면 7mm, 30mm인데 10mm 이상 40mm 이내 기출문제 이렇게 또 나왔습니다. 1번이 답이 되겠고요. 18번입니다. 벌칙입니다. 양벌 규정은 소속공개사가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X입니다. 양벌 규정은 행정형벌만 적용됩니다. 법 제5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직원이 법
제48조, 49조 행정형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개업공개사에 대해서도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과실 책임이라고요. 과실이 없으면 책임지지 않습니다. 양벌 규정에 의해서. 우리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손해배상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죠. 사장 과실이 없어도 직원이 잘못했으면 손해배상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징역벌금은 사장이 잘못한 게 없다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직원 때문에 징역 가거나 벌금 내는 일은 없다고요. 물론 징역 가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직원 잘못으로 징역도 간다면 불안해서 직원 고용 못하겠죠. 벌금은 받을 수 있는데 단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벌금 받습니다. 자, 이중사무소 1년에 1,000만 원이고요. 벌금과 과태료는 병과할 수 없습니다. 병과라는 것은 병행해서 부과한다. 둘 다 부과할 수는 없다고. 징역하고 벌금도 병과할 수 없고 과태료하고 벌금도 병과할 수 없죠. 또 100만 원 과태료, 500만 원 과태료도 병과할 수 없습니다. 두 개 같이 부과할 수는 없다고요. 병행해서 부과할 수는 없다. 쌍방대리 3년에 3,0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5번 직원 때문에 양벌 규정에 의해서 300만 원 이상 벌금을 받아도 이 법에 의한 벌금은 아니다. 그러므로 직원 잘못으로 400만 원 벌금 받아도 3년 동안 결격사유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이 법이라고 했을 때 판례는, 이 법은 본인이 잘못해서 받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벌금만 해당된다. 직원 잘못으로 받은 벌금은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9번입니다. 손해배상 책임 시험에 두 문제 나옵니다. 옳은 것인데 업무 개시와 동시에 해야 된다 했는데 업무 개시 전에 미리 보정 설정해야 됩니다. 암기 프린터 56번에 동그라미 1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이 아닌 개업공개사가 보정 설정해야 될 금액은 2억 이상이죠. 분사무소 2억 이상, 법인 4억 이상, 특수법인은 2천만 원 이상입니다. 암기 프린터 49번에 있죠. 15일입니다. 15일. 30일이 아니고 15일입니다. 암기 프린터 49번에 동그라미 1번에 있습니다. 49번에 동그라미 1번 15일. 지역농협은 옛날에 1,000만 원인데 지금은 2천만 원. 모든 특수법인 다 2천만 원입니다. 옛날에는 지역농협만 1,000만 원이고 나머지는 일반 법인하고 똑같았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지역농협, 산업단지관리기관, 지역산림조합, 한국자산관리공사 모두 모든 특수법인 2천만 원 이상입니다. 암기 프린터 52번에 맨 밑에 동그라미 4번에 있습니다. 네, 답은 5번입니다. 5번. 무상중개라 하더라도 확인 설명을 소홀히 하여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해야 됩니다. 중개보수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손해배상해야 된다고요. 만약 중개보수 안 받았으면 손해배상 안 해도 된다 이러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매도인한테 입금가 10억, 10억만 입금시켜 주시오. 그럼 13억 받으면 3억 개업공개사님 먹어도 좋습니다. 그 3억 먹고 매수인한테는 중개보수 한 푼도 안 받았어요. 그러면 설명 안 해가지고 못 쓰는 땅 설명 안 해가지고 손해가 발생했으면 손해배상 해야 되겠죠? 해야 됩니다. 최근에 그 연수교육을 해보니까 분쟁이 생기는 게 보니까 개발부담금 이런 거 설명 안 했다고, 또 현황도로, 사실상 도로, 고시된 도로가 아니라 현황 실제 도로는 있는데 도로로 고시 안 돼 있는 도로, 이런 거는 그게 건축 인허가 받으려면은 그 지주 동의 받아야 되죠. 토지 소유자 동의 없으면 사용권을 받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사용권 받은 다음에 매년 사용료 내라 하고 이런 식으로 괴롭힌다고요. 힘들어요, 굉장히. 그런 게 분쟁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개발 부담금도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1990년도부터 생겼으니까 지금 한 35년 정도 됐어요.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목이 이 뭐 임야인데 그 택지로 개발하거나 이렇게 지목 변경이 수반된 이런 개발 사업, 대규모 개발 사업을 하면 그 개발 이익의 25%를 개발 부담금으로 내야 돼. 그 25%는 모든 그 정상적인 지가 상승분 이런 걸 뺀 실제 불로소득이 1억 생겼으면 2,500만 원 내야 된다고요. 그 공사비 이런 건 당연히 다 빼고 비용 들어간 거 다 빼고 순수하게 남은 돈의 25%는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발 부담금을 내야 됩니다. 누가 내야 돼요? 당연히 개발한 사람이 내야 되고 팔았으면 매수인이 내야 돼요. 근데 매수인이 개업공개사한테 매수 확인 설명 안 했다고 손해 지금 2,500만 원 나왔는데 2,500만 원 손해배상해라 이렇게 소송 들어왔대요. 그 저보고 소송 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냐? 예단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볼 때는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 왜냐하면 개발 부담금이나 세금이나 이런 거는 법률에 의해서 부과되는 거지 개업공개사가 설명했다고 부과되고 설명 안 했다고 부과 안 되고 이것은 아니므로 개업공개사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 다만 그걸 설명했다면 매수인이 그 매수 결정을 하는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많으므로 공인중개사법상 확인 설명 의무 위반으로 업무정지 처분이나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판사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거는 별도로 만약에 민원이 제기되면 논의해야 될 부분이고 일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있어서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보는 게 상당하다. 법률에 의해서 부과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이 토지 같은 거 이런 거는 그 뭐 확인 설명서나 계약서에다 문구 아예 인쇄해 놓는 게 좋겠죠. 아예 부동 문자로 개발 부담금이 발생할 수도 있다. 매수인에게는 뭐 이런 걸 적어 놓는 게 좋아요. 농지 전용 부담금, 농지 보전 부담금도 있잖아요. 30% 공시지가 농지를 대지로 전환하는 경우 그런 걸 적어 놓는 게 좋다고요. 제가 볼 때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 하더라도 확인 설명 의무 위반으로 민원 넣고 이러면 피곤하잖아요. 소송하고 하면은 실제로는 없다 하더라도 책임이. 세금은 취득 관련 조세만 설명해 주면 되고 취득세도 엄청나게 복잡하잖아요. 뭐 농지인지 또는 뭐 오피스텔인지 상가인지 주택인지 따라서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표준세율, 주택 표준세율 이렇게 해가지고 주택수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음 이런 걸 적어 놓으면 된다고요. 그냥 확인 설명서나 계약서에. 자기가 1주택이라고 해가 적어놨는데 개업공개사가 주택이 몇 개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 매수인이. 5번이 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0번입니다. 중개보수 시험에 두 문제 나옵니다. 교환계약인 경우에는 거래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합니다. 거래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합니다. 동일 세 번 들어가야 됩니다. 동일 세 번 들어가면 매매에 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하죠. 집 팔고 그 자리에 세입자로 눌러 사는 경우 매도인, 매수인, 병, 임차인. 자, 개업공개사가 갑과 을 간의 매매를 중개했고요. 그리고 이 을이 사가지고 자기가 직접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병, 임차인하고 임대차 중개도 개업공개사가 했습니다. 그럼 개업공개사가 을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는 얼마인가? 매매에 대한 중개보수 50만 원, 임대차에 대한 중개보수가 30만 원인 경우 개업공개사 A가 을 매수인이면서 임대인한테 받을 수 있는 돈은 얼마인가? 다른 출판사 모의고사에 보니까 누가 모의고사에 있는 걸 사진 찍어가지고 질문했던데요. 뭡니까 이 답이? 얼마예요? 50만 원입니까? 80만 원입니까? 을한테 받을 수 있는 거 개업공개사가 A고 50만 원이냐고 80만 원이냐고요. 이게 두 개 중에 답이 있어요.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하는 걸 중개했고 그 을이 사가지고 다시 병한테 세놨다고 자기가 직접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것도 개업공개사 A가 중개했다고요? 그럼 A 개업공개사가 을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돈이 50만 원이냐고 80만 원이냐고 요거 보고 답하시라고. 동일한 중개사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한다. 이거 보고 답하시라고요. 50이냐고 80이냐고요. 답은 80이죠. 80. 아니 동일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동일 당사자가 아니라고. 이게 병한테 세를 안 놓고 갑한테 세 놨으면 50만 원이 답이 되겠죠.
임차인이 병이라고 적어놨잖아요. 지금 병. 동일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택 외에는 국토부령입니다. 주택 외의 경우 국토부령으로 정합니다. 주택인 경우 시도조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주택 외의 경우 천분의 구 쌍방 각각밭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예, 주택 외의 경우는 매매든 임대차든 모두 천분의 구죠. 0.9% 범위 내에서 당사자 협의죠. 주택은 매매는 최대 0.7, 임대차는 최대 0.6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합니다. 0.6, 0.7이 그게 국토교통부령입니다. 최대 15억 이상인 경우. 근데 지금 서울에서 100억 넘는 게 공동주택 아파트 100억 넘는 게 거래가 14건인가 됐더라고요. 100억짜리면 0.7만 받아도 7천만 원이죠. 한 건만 중개해도. 계속 그렇게 하면 괜찮은데 1년에 뭐 열 몇 건 했으면 그 중개업소가 지금 한 3만 개 가까이 2만 개가 넘거든. 한 2만 5천 개 정도 된다고. 경기도가 3만 개, 서울은 한 2만 5천 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 한 10건 했으면 대부분 2만 명 넘는 사람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 손님들은 100억짜리 사거나 판 사람은 이거 야 개업공개사도 돈 떼돈 벌겠네 이런 생각을 하겠죠. 맨날 이렇게 하는 줄 알고. 하는 사람만 해요. 그 개인 개업공개사는 20억 넘는 거 신경 안 쓰는 게 나아요. 차라리. 큰 거는 뭐 컨설팅 업체 이런 데서 주로 많이 해요. 연예인들 전문으로 하고. 그때 옛날에 연예인 전문을 하던 분 맨날 텔레비전 나오다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중개보조원인데 자기가 뭐 대표 이렇게 해가지고 유사명칭 사용금지로 협회에서 고발했어요. 그래가지고 못 나오잖아요. 지금 옛날에 강남에 있던 분 맨날 나왔잖아요. 연예인들 뭐 이렇게 소개시켜주고 하는 분 자격증. 근데 자기는 자격증 땄다고 그 텔레비전에서 거짓말 시켰어요. 그래 보니까 협회에 보니까 조회 보니까 신문 조회하니까 없어. 자격증 딴 적이. 그래가지고 유사명칭 사용금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명칭을 텔레비전 나와서 말했기 때문에 다 그 증거가 있잖아요. 화면 캡처하는 거. 그래가지고 안 나오죠. 지금 뭐 그때 하여튼 옛날에 나왔잖아요. 텔레비전에 강남에 뭐 어떤 사람 이름도 잘 모르겠는데 그 사람 막 보니까 자기도 재산 많다고 막 등기필 정보 보여주는데 몇백억 재산 된다고 막 보여주더라고요. 그 보수도 많이 받나 봐요. 연예인들 해주면 몇 억씩 받고 이렇게 하나 봐요. 그 몇 억씩 받아도 이익이 나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자기가 10억 벌었으면 5억 주더라도 5억 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돈을 벌어주니까 많이 주는 거예요. 많이 받아도 뭐 민원만 안 넣으면 문제될 게 없죠. 근데 민원 넣으면 초과해서 줬다 불만이 있어가지고 민원 넣으면 이제 골 아픈 거예요. 답 4번이고요. 주택임대차는 천분의 9가 아니고 주택임대차는 최대 천분의 6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 매매는 최대 천분의 7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입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1번입니다. 자격 취소에 대해서 옳은 것은 자격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라 반드시 하여야 한다. 암기 프린트 18번. 암기 프린트 18번 자격 취소 사유라고 했는데 자격 취소 하여야 하는 사유고 19번 자격 정리는 할 수 있죠. 자격 취소는 반드시 해야 된다. 자격 취소되면 5년이 아니라 3년 경과되지 않으면 다시 공인중개사 될 수 없고요. 암기 프린터 46번에 동그라미 46번에 4번입니까? 5번입니까? 46번에 동그라미 5번에 있네요. 5번. 5번에 3년간 공인중개사 결격 사유. 이 말은 공인중개사 시험 못 본다는 이야기예요. 암기 프린터 46번에 동그라미 5번. 자,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이중 소속이 되는 경우 자격 취소 사유다. 3번이 맞네요. 자격 취소가 암기 프린터 18번에 부양지금 이렇게 암기했죠.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한 경우 양도되어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업무하거나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이중 소속이 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뿐만 아니라 업무 관련 범죄, 사기, 배임, 사문서 위조, 횡령, 배임 등으로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만 받아도 자격 취소하여야 합니다.
자,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어디다가 반납해야 돼요? 사무소 관할이 아니라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교부한이 암기 프린트 54번에 맨 밑에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격 취소되면 7일 이내 반납입니다. 5일이 아니고 7일 이내 반납.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1번은. 22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것은 했는데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표시광고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보조원을 명시한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다음에 요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 다음에 요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보조원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는 경우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다음에 표시광고하면서 명시해야 될 사항을 누락한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500만 원 이하 두 개네, 두 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암기해야 됩니다. 암기 프린터 21번, 22번, 23번, 24번, 26번에 있습니다. 답 2번이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게 올해도 반드시 나올 겁니다. 뭐가 나오냐면 광고라는 표현 들어가는 게 모든 벌칙에 다 해당됐다고. 광고라는 표현을 쓰는 게 모든 벌칙 3년에 3천만 원, 1년에 1천만 원, 500만 원 과태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다 해당된다고요. 이거 반드시 구분하셔야 됩니다. 23번입니다. 옳은 것입니다. 이게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게 나오면 무조건 답 아니다. 옳은 것은 틀린 것은 해도 답 아니다 라고 보면 99%는 맞아요. 사무소 설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그 다음에 분사무소는 법인만 둘 수 있습니다. 법인, 회사만 둘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뜻다방 절대 설치하면 안 됩니다. 1년에 1,000만 원입니다. 개공 아닌 자가 광고하면 4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4번이 맞고요. 5번 보조원을 몇 명 두어야 한다, 이런 규정은 없죠. 고용 상한제만 있습니다. 채용 상한제. 개공, 소공을 합한 숫자의 5배수를 초과해서 고용할 수는 없고 사장 혼자서 근무해도 되죠. 직원 없이. 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임자만 있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입니다.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보장제도 틀린 것은 되어 있는데요. 틀린 것은 예치 권고제도니까 권고사항은 의무는 없죠. 의무는 권고할 수 있다지 하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치 권고제도. 그 다음에 2번에 예치 명의자, 그 암기 프린터 16번에 있죠. 개공은 신체 보전, 개업공개사,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은행, 신탁업자, 최신관서,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계약 이행관리 전문회사 명의로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암기 프린터 16번에 맨 밑에 까만 별표 동그라미 1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기관, 보험회사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도 있습니다. 매도인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X입니다. 4번이 답입니다. 개공은 신체보전. 그래서 시험에 매도인 명의로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매수인 명의로, 법원 명의로 X 출제됐습니다. 매수인, 매도인, 법원 명의로 예치하는 건 안 됩니다. 예치는 계약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입니다. 계약 성립될 때까지가 아니고 이행이 완료된다면 잔금 치르고 등기 넘겨받는 게 이행이 완료되는 거죠. 4번이 정답입니다. 이것도 시험에 해마다 나오는 건 아니고 2, 3년에 한 번 출제됩니다.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 암기 프린터 16번 맨 밑에 있습니다. 25번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1번이죠. 외국에서 자격증을 따도 공인중개사 아니다.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해야 공인중개사죠. 미국서 자격증 따와도 우리나라에서 개업 못합니다. 2번 모든 X네요. 부칙개공은 한번 폐업하면 다시 등록 안 되죠. 자격증 안 따고는. 자, 그 다음에 중개행인지는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객관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객관적, 고객이 바라본다. 고객 객자고요, 손님 객자고요, 바라볼 관자. 손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게 객관적이라고요. 주관적은 뭐예요? 주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주관적이죠. 주인이 개업공개사예요. 그래서 중개행위에 해당되는지는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주관적으로 판단한다면 무조건 X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개 완성 전에는 계약서 작성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행정사법 위반이에요. 중개를 완성한 때만 계약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필은 하면 안 된다고 행정사법 위반될 소지가 있어요. 대필이 뭐냐면 임대인, 임차인이 계약서 다 써가지고 와가지고 이대로 명판 도장만 찍어주세요. 아무 확인도 안 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건 대서라고. 대서, 대필. 중개 완성이라고 하면 진짜 임대인이 맞는지 등기사항 증명서, 신분증 이런 거 확인을 해야 된다고요. 이 법은 공인중개사법은 암기 프린터 1번에 보면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5번 X고요. 목적은 지금 최근 21회 때 출제 안 됐습니다. 지금 14년째 출제 안 되고 있습니다. 목적. 옛날에는 자주 나왔는데요. 자, 다음은 26번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주택임대차 신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6억 이상이 아니라 초과입니다. 30만 원 이상이 아니라 월차임 30만 원 초과입니다. 계약 체결일 및 계약 기간 신고사항이고요. 울주군이라 하더라도 광역시니까 신고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거짓 신고한 자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다. 맞습니다. 주택임대차 신고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한다. 맞습니다. 전자계약서 작성하면 따로 주택임대차 신고, 해제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할 필요 없고 확정일자 받으러 갈 필요도 없죠. 옳은 것 4개네요. 동그라미 해놓은 거 4개. 2번이 답입니다. 기출문제 아닙니다. 제가 냈기 때문에 좀 어렵죠. 근데 한번 찾아보시라고요. 틀린 거. 너무 쉬운 것만 또 봐도 교만해질 수 있거든요. 실제 시험에 이렇게 많이 안 나와요. 보기가 한 3개 아니면 4개 나온다고 박스 안에. 그리고 몇 개인가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 시험은 기억, 니은 이게 밑에 보기를 줘요. 이렇게 그냥 몇 개인가 하면 더 어렵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오피스텔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은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면 주택이라고요. 자, 다음은 27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틀린 것. 개설 등록 기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맞습니다. 이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이런 지문 나오면 그건 틀린 것을 옳은 것은 해도 다 답이 아니라고 보시면 된다고 했죠. 지역농협은 자본금 2천만 원이 아니라 보정설정금액이 2천만 원이고요. 지역농협은 자본금은 적용 안 하죠. 등록 기준을 적용 안 하니까. 자본금 얼마이든지 상관없다고요. 특수법인은. 암기 프린터 3번에 메뉴에 보면 등록 기준 메뉴에 특수법인은 X라고 돼 있잖아요. 미적용이라고 돼 있죠. 3번의 메뉴에. 지역농협이 특수법인 등록 기준이잖아요. 자본금이 등록 기준이잖아요. 이걸 적용 안 하니까 자본금 얼마든지 상관없다고요. 반드시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는 건 아니다. 사용권만 확보하면 되니까 아니다 했으니까 맞고요. 그 다음에 등록 신청하고 인장 등록 같이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5번 실무교육은 법인의 모든 임원, 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 책임자가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모든 임원사원 다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은 오직 대표자만 받죠. 그걸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27번까지 하고 28번부터 쉬었다가 하겠습니다.